그러니까 예방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예방은 실패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는 헤비 유저들도 저는 다 처벌을 걔네들이야말로 소아 성애자들이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쓰든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잠입수사를 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꼭 입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와가지고 공창제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조두순이 버스를 타고 공창 그 지역까지 갈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위기 청소년 사업 담당하는 정규 직원 1명 있습니다. 그 1명이 어떻게 찾아가요? 먼저 일단 그 말씀에 대해서 일단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예방은 실패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뭐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들 무지하게 법적 의무 무슨 시간도 있고 하잖아요. 네. 초등학교에서도 합니다. 네. 그런데 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업 시간에 이상한 아저씨들과 대화를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수포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어쩌면 예방을 하려고 했던 게 너무 올드 패션드한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의 예방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다 뭐 교육 시간 안에 다 포함이 돼가지고 뭐 할 수 없이 교련도 하고 막 이러던 예방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하면 뭔가 교육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 세대들은 규범이 달라요. 규범 의식 자체가. 우리는 이제 그게 제일 저는 걱정이었습니다. N번방 사건 처음에 터져서 처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언론에서 하니까 저에게 굉장히 학교 메일은 오픈돼 있으니까 민원 메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민원 메일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를 느낀 게 많은 이제 민원 메일은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얘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한국어가 유창한가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기껏해야 한 10대 아니면 20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 조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주장으로서 뭐를 얘기하느냐, 성을 산 사람만 처벌하는 게 맞나요? 성을 판 사람은 왜 처벌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어떤 메일은 그러면 뭐 우리의 성욕 해소에 국가는 책임이 없나요? 이런 질문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사회적 규범, 성을 사고 팔면 안 되는 거다라는 규범 자체가 그 메일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을 사고 파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오프라인에서 성매매 업소들이 어디에 몰래 한정된 지역에서 몰래 비즈니스를 하니까 거기 가는 것도 창피하고 뭐 이랬던 시절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은 돈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요. 그리고는 뭐 심지어는 성도 필요에 따라서는 구매가 가능하고 또 뭐 내가 테크놀로지상 비밀 채팅방에서 좀 신기한 포르노를 이제 찍으면은 그게 훨씬 비싼 값에 해외로도 팔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 아이들은 그게 곧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걸 가리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가 되면 학업 중단이 생기게 내버려 둡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학업 중단자를 공식적으로 딱지를 붙이는 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에 공식 통계가 나옵니다. 그게 지금 뭐 30만인가 60만인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학업 중단자들은 대부분 중학교 한 3학년부터는 학교를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이기 때문에 학교를 막 결석을 하고 마음대로 빠져먹어도 중학교 졸업장에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중학교 범죄자들 중에 중학교 졸업장 가진 애들이 유달리 많은 건 그들이 성실하게 중학교까지 학교를 다녀서가 아니고요.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결석을 해서는 졸업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이제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교육을 꼭 해야 되니까 그럼 교육을 언제 해야 되느냐? 교육이 사실은 무지하게 어릴 때 돼야 되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미 때가 늦기 때문에 그때는 학교에 남아있는 애들은 이미 친사회적인 규범을 내면한 애들만 학교에 남게 돼 있어요. 지금 시스템은 그런 애들만 데리고 끌고 가겠다 이런
교육 목표인 거고, 그럼 여기서 떨어져 나간 애들은, 길바닥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다 도태가 이미 돼가지고, 그래서 길바닥 질서 안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교육을 이제 해야 되시는 거잖아요. 예방 교육이라는 걸.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죠. 이들은 이제는 보호 처분도 받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발굴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방 교육이라는 건 정말 그 교육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답신을 막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육적 목적으로 성은 원래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내고 싶었는데요. 굴뚝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때는 늦었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지경에 이른 자들이면 속의 경읽기처럼 들릴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교육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뭐 학년 전 시절부터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교육에 집중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를 교육해야 되겠죠. 부모가 정말 그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못 되는 부모들이 진짜 많고요. 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아주 강화된 법률로 인해서 자기 인생 전부가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주지 않는 이상은 그 성범죄는 계속 저는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미성년자들을 엄벌하는 것은 교육적 처분이면은 동의하는데, 교육적 처분이 아닌 교도소를 보내라, 이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라, 이 부분은 전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인간다운 형식적 추론 정도를 하려 그러면 만 15세에서 16세는 돼야 되는데요. 지금은 형사처벌 연령이 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살짜리도 지금 소년 교도소를 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 교도소를 간 애들이 안 돌아오면 괜찮다, 영원히 안 돌아오게 만들 수 있으면 처벌을 낮추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교육이 가능한 연령이라는 것도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게 바로 한 20대 초반 정도까지입니다. 아무리 넓게 봐도. 뇌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육에 순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을 소년 교도소에서 다 보낸 아이들이 그러면은 출소한 이후에 뭐 7년씩 이렇게, 지금 엠번방 사건의 가해자들한테는 단기 5년, 뭐 장기 10년 막 이렇게 준 처분도 있고, 그렇다고 치면 빠르면 5년, 뭐 좀 더 있으면 한 7년 정도에 나온다고 치면은, 걔네들은 교도소 안에서 10대를 다 보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인간이 그러면 인간다운 모습을 하겠는가? 규범이 내면화돼야 되는 시간을 교도소의 반사회적인 그런 규범에 매우 노출이 된 더 큰 괴물이 돼서 돌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교육적인 처분이 돼야 된다. 그리고는 소년원도 뭐 자유형이긴 마찬가지다. 꼭 소년 교도소여야 되는 이유는 뭔가? 그래서 꼭 형사처벌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뭔가? 전 그건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소년원을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서 소년원이 좀 더 소규모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년원에 소년법에 10호 처분을 늘려서 뭐 한 3년짜리를 만드시겠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해라, 그게 마치 뭔가 대안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오해가 많으신 것 같다. 소년교도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도소지. 소년교도소는 교정본부에서 운영하지 소년보호관찰과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 어른의 형사처벌을 하는 기관의 지침이 그대로 유지되는 소년교도소에다가 아이들을 보낸다는 것은 절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인은 엄벌해야 된다. 성인은 좀 더 확실하게 모두 엄벌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는 헤비 유저들도 저는 다 처벌을, 걔네들이야말로 소아 성애자들이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해서든 처벌을 하고 싶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말한 대로 위장 수사가 없으면
랜덤 채팅은 못 잡는다. 함정 수사는 뭐 기회 제공형하고 범의 유발형이 있다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하는데요. 기회 제공형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잠입 수사할 때 13세 먹은 가출 청소년입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만으로도 기회 제공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13세 먹은 가출 청소년입니다를 올려서 거기서 성매매를 유인한다고 범의를 유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상상이 안 되고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잠입 수사를 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꼭 입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동 청소년 성매매에 함정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현행은 어떻게 하느냐? 현행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함정 수사를 하는데 범의 유발을 하면 안 되니까 이미 이제 아저씨들을 구하는 미성년자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아저씨들 위장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매수 범인 것처럼 접근을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를 하나 잡으면은 그 아이의 고객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싸그리 다 잡는 게 현재의 이제 위장 수사의 그 실태인데 그건 정말 반 아동 인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영미권 국가에서 하듯이 아동 이제 위장 수사를 하셔야 되는데 영미권 국가에 이제 그 주법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찾아보면은 지침이 다 나와 있어요. 수사 어떻게 해라. 그리고는 제가 봤던 어떤 수사 지침 안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채팅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익명에.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 이제 성매수 남성이 아이인 거를 알고 싶으니까 소외 성애자들이면 아이인 걸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진 보내봐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스러운 사진 아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3살짜리 아직은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니까 이제 사진을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잖아요. 아동 유인이니까 아동인 척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주 경찰에는 그 아동 유인 수사를 하는데 쓸 수 있는 아동의 사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아동 얼굴부터 아동 몸까지 다 이 DB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실존하는 아동들의 사진을 그러면 수사했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혹시 어디 길 가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면 큰일 나니까 보복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진은 어른들한테 기부받은 사진입니다. 실존하지 않는 아이들 사진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사할 때만 써라 하고서는 아무 아동 사진이나 쓰지 못하도록 지침까지 다 세세하게 지침까지 마련해 놓은 그런 주도 있고요. 뭐 국가마다 다 그런 것들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잠입 수사라고 하는 거를 하려면 물론 뭐 그 근거는 법적인 입법이 꼭 필요하겠지만 지침도 아주 자세히 만들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룰을 벗어나서 한 수사의 방법은 불법이니까 그 불법은 사실은 불법적으로 수거한 증거가 되니까 사실 재판에서 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해야 되고 그리고는 자주 바뀌어야 합니다.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해가지고요. 그냥 요번에 뭐 국회에서 정해놨다. 그럼 국회는 입법을 굉장히 자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든 경찰의 무슨 직무 집행 무슨 규정으로 정하든 이렇게 해서 아주 자주 바뀔 수 있게 그 변화하는 테크놀로지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입법을 해주시면 그러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 2004년부터 그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풍선 효과가 생겨 가지고 이런 아동이나 또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은 범죄에 노출됐다라는 이런 또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뭐 성매매 방지법이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성폭력 피해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 성폭력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방지법은 말씀하신 대로 십수년 전에 이미 이제 생겼는데 지금도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은 인과관계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게 답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공창제가 필요하냐 이 얘기인데 저도 곰곰이 뭐 제가 무슨 뭐 여성단체 소속은 또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합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연된 상황에서 핸드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자를 내 안방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디에 공창제를 하는 오프라인의 사이트가 생겼다.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아니면은 다른 건 다 처벌하겠다고 공원을 호언장담을 한다 누군가가. 그러면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그러면 갈까? 핸드폰은 내 손 안에 있는데 제가 볼 땐 공창제가 가지는 순기능이 이제는 이미 물 건너갔다. 더 이상은 뒤로 갈 수는 역사는 거꾸로 흐르진 않잖아요.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리 변화하는 이 테크놀로지 환경에 적합한 입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와가지고 공창제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조두순이 버스를 타고 공창 그 지역까지 갈 리가 있겠습니까? 뭐 안산에서는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안산도 아니고 수원도 아니고 그 중간 지역 어디다가 만들면 버스 노선도 쉽지 않을 텐데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 논의는. 예. 네, 그게 뭐 저도 무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이건 뭐 답이 없어요. 예. 이미 해체된 가정을 다시 복구시킬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아이들이 처한 환경은 너무 열악한데, 그리고는 이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다 이제 떨어져 나간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시 그 원래대로의 안전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매일을 모텔에서 전전하는 그런 것이 현실이라고만 아는, 그래서 오늘 성매매에 나서지 않으면 저녁 때 모텔비를 낼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아마 거기 SBS 스페셜에 다음 주 주말에 그런 애들이 쭈르륵 나올 겁니다. 또래푸주라는 타이틀로. 그러면 이 아이들을 지금까지는 처분이라도 해가지고 법무부에다가 여자 소년원이라도 보냈는데, 그러면은 피해자로 취급받는 순간에 사실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실은 무지하게 걱정이 됩니다. 예, 대안이 없어요. 지금 공백이에요. 저도 별로 아이디어가 없어요. 여성가족부에다 물어보니까 위기청소년 사업에다가 좀 더 포섭을 시키고 아이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는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현실을 제가 모르면은 그러면은 뭐 그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겠는데, 지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위기청소년 사업 담당하는 정규 직원 1명 있습니다. 그 1명이 어떻게 찾아가요? 그 친구가 담당해야 되는 현재의 위기 청소년도 수백 명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공백이 돼 버리는 거죠. 예. 오늘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을 다뤄주셨고, 또 이런 기회에 단호하고 엄중한 법 개정을 위해서도 저희 국민의당은 물론 온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